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주식 담당하는 정준영입니다. 중국 올해 가장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죠. 20차 당대회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시진핑 주석의 20차 당대회 보고를 시작으로 이제는 비공개 회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일정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22일까지 이 회의는 진행이 됩니다. 22일 당대회가 종료되고 나면 23일에 일중전회라는 것이 열리게 되고요. 그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부, 현재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상무위원이 최종적으로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년 전으로 저희가 돌아가 보면 기자들이 앞에 쫙 서 있고요. 이제 저기서 회의를 마치고 그 선출된 지도부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그 앞으로 나오는 순서가 서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베이스 시나리오는 시진핑 주석이 제일 앞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겠죠. 이 부분은 다음 주 주말 정도, 돌아오는 주말 정도면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 아마 그 관련된 내용을 업데이트 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느 정도는 당대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당대회 시작과 함께 이것저것 노이즈가 많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6일에 있었던 시진핑 주석의 당대회 보고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장의 관심이 가장 컸던 건 무엇보다도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관련된 내용과 두 번째는 제로 코로나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대만 쪽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나라 언론 보도나 아니면 외신 보도에서 마찬가지지만 시진핑 주석이 마치 대만을 무력 통일, 흡수 통일할 것처럼 표현이 많이 됐어요. 이걸 제가 원문으로 조금 더 읽어보니 일단 앞뒤 문장이 제대로 해석이 안 된 경우가 많았었고요. 그걸 자세히 살펴보면 무력을 사용하겠다가 아니라 무력을 포기할 약속을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끝으로 보면 해석해보면 결국 비슷한 의미인 것 같긴 하지만 내가 무력을 사용해서 대만을 통일할 거야, 흡수 통일할 거야 라는 취지가 아니라 대만과 중국 사이의 관계에 뭔가 들어오는, 끼어있는 무언가에 대해서는 무력 사용이 필요할 때 절대 주저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무기 사용 관련된 내용의 뒷부분에 붙었던 게 뭐냐면 무기 사용의 타겟이 대만 동포들이 아니라 외부 세력이나 혹은 대만 내의 독립을 야기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사용하겠다라고 명시화를 합니다. 이 말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냐 되냐면 일반적으로 애매모호한 관점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명시화를 통해서 중국이 무력 통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대만과 중국을 둘러싸고 여기저기서 나오는 입김과 그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시하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무력 사용이라는 단어가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사실 2019년에도 시진핑이 유사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중국 본토에서 대만 동포들을 향해서 대만 동포들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게 벌써 지금 수년간 이어지고 있었고요. 2019년이 40주년이었습니다. 그 행사에서 시진핑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대만과의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할 테지만 무력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은 못할 것 같다라고 이미 언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는 절대라는 그 단어를 쓰면서 조금 더 그 무력 사용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긴 했지만 이번이 처음 있었던 표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주시장의 반응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로 코로나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당대회를 앞두고 뭔가 시진핑이 이제는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동태적 제로 코로나를 풀 거야 이런 기대가 시장에 너무 많았었죠. 물론 그 전까지 저는 계속 당대회와 동태적 제로 코로나는 무관하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당대회 보고가 끝나고 나서 동태적 제로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이었던 게 시진핑이 훨씬 더 동태적 제로 코로나를 강화할 것이다 라는 뉘앙스의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역시도 원문을 보면요.
사실 그 시진핑의 20대 당대회 보고 안에 총 72페이지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동태적 제로 코로나는 딱 한 번 언급됐습니다. 딱 한 번 언급됐는데 이게 그렇게 강조될 일인가 싶고요. 원문을 조금 더 읽어보면 물론 앞에서 사람들의 생명과 그다음에 중국 인민들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동태적 제로 코로나를 계속 견지해 나가야 된다는 문구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마치 지난 2년 동안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방금 대만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그 절대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든가 뭔가 현재 유지되고 있는 동태적 제로 코로나에서 추가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느낌은 받기 좀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이 당대회 끝나고 나서 중국의 주요 항공사들이 국제선 노선을 더 증편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특히나 10월 말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 보면 사실 당대회 끝나고 나서부터는 어느 정도 조금 더 중국인과 외국인, 그러니까 중국인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 혹은 외국인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그 채널 자체를 지금보다 더 많이 개방하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오히려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태적 제로 코로나를 마치 더 강화할 것 같다라는 식의 보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항공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면세점, 뭐 요식업 이런 쪽의 주가는 여전히 좀 견조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지금 당대회에서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 시장에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었다라고 해석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촬영일이 화요일인데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원래는 오늘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과 그 외에 9월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었어야 했어요. 원래는 그 통계국의 일정표에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이었는데 어저께 저녁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였고요. 갑자기 아무런 코멘트 없이 중국 정부의 공식 통지 없이 그 일정표상의 시간이 바뀌어버립니다. 이 바뀌어버린 시간이 어떻게 바뀌냐? 뭐 저희가 다음 날 할게요. 그 다음 날 할게요가 아니라 그냥 연기라고 써져 있어요. 무기한으로 연기가 돼버린 거죠.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해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얼마나 안 좋으면 경제지표가 얼마나 안 좋으면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공식화되고 있는 이 당대회 자리에서 굳이 발표를 안 하고 넘어갔을까.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가 됐었어야 할 중국의 수출입 지표까지도 특별한 코멘트 없이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의심하고 싶은 마음은 더 커졌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좀 간단합니다. 사실 어저께 오후 5시에 갑자기 일정표가 바뀌긴 했지만 그 직전에 중국 정부가 20차 당대회 언론 브리핑을 열었고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냐? 3분기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촬영일인 화요일 오전에도 리커창 총리가 중국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라는 식의 언급을 했다는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즉 사실은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의 경제가 2분기에 최악을 지나서 점차 올라가는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심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이 회복의 강도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중국 현지 컨센서스라고 볼 수 있는 윈드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같이 볼 수 있는 블룸버그라는 게 있는데 윈드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3.6%, 그러니까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3.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블룸버그도 3.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으니까 평균적으로는 3%대 이상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4%에 그쳤다라는 거죠. 숫자상으로 봤을 때 그 중국의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뚜렷하게 회복됐다라는 게 어느 정도 저는 유사한 궤적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사실 이렇게 갑자기 중국의 발표 일정이 바뀌고요. 아무런 코멘트가 없어요.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반응했을 건 아마 위안화 환율이었을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중국 경제 지표가 안 좋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런 상태에서 경제 지표 발표가 무기한으로 연기가 됐다면 위안화부터 크게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제 역의 위안화 환율은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을 보이는데 그쳤습니다. 오히려 변동성은 그 전날보다도 작았어요.
위안 환율이 이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어쩌면 시장에서는 이미 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굳이 3분기 경제 성장률을 이 시점에 발표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걸 미리 인지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반응이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그 이 당대회 기간 동안 발표 예정이었던 지표들만 연기가 됐고요. 당대회 끝나고 나서 발표될 지표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일정 변경이 없었어요. 가장 가까운 게 10월 27일에 있을 중국의 공업기업,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광공업, 제조업을 포함합니다. 그런 기업들의 매출이라든가 이익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까지 기존 일정과 변함없이 10월 27일 오전에 발표될 예정으로 그 사이트에 홈페이지에 올라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감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22일 당대회가 끝나고 23일 일중전회까지 끝나면서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3분기 경제성장률 발표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제일 걱정했던 부분은 당대회 종료를 앞두고 3분기 경제가 너무 안 좋았던 거 아니야라는 우려였는데 사실 그 가능성도 저는 크지 않게 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는 경제지표 발표의 의미가 많이 퇴색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나오면 좋은 거고요. 크게 안 나올 가능성도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더 중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10월 달부터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조를 규제에서 완화로 바꿔가고 있고요. 완화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하면 부양기조로 완전히 저는 전환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핵심인 가운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동태적 제로 코로나를 깨진 않지만 큰 틀은 유지는 되지만 여전히 방역과 경제 발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정책의 수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게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전기차를 포함한 구조 성장주를 좋아하되 점차 저희는 중국이 리오프닝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의 동태적 제로 코로나 정책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여기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공부하는 시기가 많이 근접해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지도부의 출범, 그리고 그 새로운 지도부들의 구성 인원들과 이 구성 인원들이 어떤 업무를 맡게 될 것인지, 그리고 과거에 어떤 식으로 해당 업무를 처리해 왔었는지를 조금 더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훨씬 더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